웹툰 작가 주호민이 특수교사 A씨를 신고한 후 상황을 전했습니다. 자신의 유튜브 채널 커뮤니티를 통해 그간의 논란과 관련해 긴 입장문을 밝힌 것인데요. 주호민은 며칠 동안 저희 가족에 관한 보도들로 인해 많은 분들께 혼란과 피로감을 드렸습니다. 깊은 사과의 말씀을 올립니다. 무엇보다도 저희 아이에게 관심과 배려를 아끼지 않았던 같은 반 친구들과 학부모님, 그리고 모든 특수교사님들, 발달장애 아동 부모님들께 실망과 부담을 드린 점 너무나도 미안하고 죄송합니다. 계속 쏟아지는 보도와 여러 말들에 대한 저희 생각과 입장을 공개적으로 밝히기 전 우선 상대 선생님을 직접 뵙고 말씀을 나누는 것이 먼저라고 생각해 8월 1일 만남을 청했습니다. 대리인께서는 지금 만나는 것보다는 우선 저희의 입장을 공개해주면 내용을 확인한 후 만남을 결정하겠다고 하셨습니다. 깊은 고민과 여전한 두려움을 안고 조심스럽게 저희의 입장을 밝힙니다. 라고 입장문을 시작했습니다. 긴 입장문 속 주호민이 전하고자 한 이야기는 무엇이었을까요? 먼저 주호민은 아이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저희 아이는 발달장애가 있고 인지, 언어 능력이 5세 수준이어서 한 해 늦게 입학을 했습니다. 현재 3학년이지만 나이는 11살입니다. 보도된 사건은 2학년인 10살 때의 일입니다. 특수학급과 일반학급을 왔다 갔다 하는 방식의 수업을 받는데 일반학급에서는 지도사 선생님의 도움을 받습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그 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습니다. 주호민은 지원 인력이 많이 부족한 형편이라 도움을 받지 못할 때는 힘든 상황이 종종 벌어졌다. 라고 이야기했지만 누리꾼들은 오히려 이 또한 주호민 부부 때문이라고 꼬집었습니다. 해당 학교의 특수반이 부모의 악성 민원으로 소문이 자자해 인력이 채워지지 않은 것이라는 주장이었습니다. 처음부터 반박을 당한 주호민의 입장문을 하나씩 찬찬히 살펴보겠습니다. 이어서 주호민은 자신의 아들이 위원회에 올랐던 사건에 대해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작년 9월 저희 아이가 일반 학급에 있는 동안 같은 반 여아 앞에서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하였습니다. 사실을 알게 된 즉시 여아의 부모님께 바로 전화로 사과를 드렸습니다. 저희 아이의 행동으로 인해 상대 부모님은 분리 조치를 원하셨고 2주가량 맞춤반으로 분리 조치가 됐습니다. 상대 부모님께서 처음에는 사과를 받아들이기 어려워하셨지만 학교 회의를 통해 지도사가 없는 시간은 맞춤반에 가 있는다라는 조치에 동의하시면서 사과를 받아주셨습니다. 당시 피해 아이와 부모님께서 느끼셨을 충격과 고통에 진심으로 공감하고 어렵게 사과를 받아주셔서 감사하면서도 여전히 죄송한 마음입니다. 작년 9월에서야 위원회가 열렸지만 교사 A씨에 따르면 주호민의 아들은 입학 후 친구들의 뺨을 때리거나 갑자기 가방을 잡아당겨 친구를 놀라게 하거나 배꼽을 올리는 등의 행동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발달장애 아동인데다 부모가 주호민이기 때문에 좋게 넘어갔다고 합니다. 그러나 주호민 부부는 교육을 위해 힘쓰고자 한 교사를 오히려 고소를 했죠. 이어서 주호민은 성교육 강사 요구건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혔는데요. 학교 회의에서 맞춤반 분리조치 후 이후로도 있을 수 있는 이런 상황에 대한 대비와 교육을 위해 일반학급 학생들에게 교육을 하고 아이는 그 교육을 기점으로 일반학급 수업을 받기로 결정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맞춤반 교사께서 이성교육 교사를 모셔야 하는데 급하게 구하려니 어렵다고 하는 말을 듣고 아이의 엄마가 SNS에서 활동하시는 분을 찾아 추천해드렸고 고맙다고 하셨습니다. 이후 섭외는 학교에서 진행하였습니다. 엄마의 입장에서 아이가 분리조치를 빨리 끝내고 복귀하였으면 하는 조급함에서 한 일이지만 특정 강사 요구나 교체 요구 등은 사실이 아닙니다. 하지만 이에 대해서도 누리꾼들은 어이가 없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학부모가 교육 현장 맘에 안 든다고 녹음기 넣어서 교사 고소한 상황에 강사 추천해준 거 학부모 무서워서 싫다고 대답하겠냐. 당연히 앞에선 고맙다고 이야기했겠지. 그걸 또 도와줬다는 식으로 포장하네. 성교육 강사 구하기 힘들다는 말 처음 들어본다. 엄연히 월권이다. 이 수업은 학교로 오는 강사 수업 중 제일 활성화된 수업 중 하나다. 강사를 못 구해도 다른 학교 선생님들 통해서 수소문하지. 무슨 학부모한테 강사 추천을 받나. 아직도 대중이 바보로 보이나 등 이 부분만 보아도 진상학부 모임이 보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주호민은 녹음기를 넣은 경위에 대해서도 설명했는데요. 아이가 바지를 내리는 행동을 한날 일을 대처하는 과정에서 아이도 놀랐고 긴장 상태가 되었습니다. 자폐 아동의 특성 중 패턴 대화가 있는데 평소 학교에서 돌아오면 오늘 어땠어? 라고 물으면 재밌었어요 하는 식으로 대화가 이어집니다. 그런데 물음에 위축된 어조로 잘못했어요 라는 답변을 하거나 강박적인 반복 어휘가 늘었고 대화가 패턴에서 벗어나면 극도로 불안해하는 증상을 보였습니다. 연휴 기간 동안 평소에는 같은 반 아이들의 스스럼 없이 다가갔는데
멀리 떨어져 가까이 가려 하지 않고 배변 실수가 잦아져 바지를 10수번 갈아입혀야 했습니다. 그러다 다시 등교하는 날 등교 거부 반응을 강하게 보이는 아이를 보고선 행여 내가 알지 못하는 이유가 있나? 무척 걱정이 되기 시작했었습니다. 또래보다 인지력이 부족하고 정상적 소통이 불가한 장애 아이인지라 부모가 없는 곳에서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을 경험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 알아서 빠르게 교정하고 보호해줘야 하는데 그것을 확인할 수 있는 다른 방법이 빠르게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간 어린이집이나 특수학교의 가해 사건들에서 녹음으로 가해 사실을 적발했던 보도를 보아왔던 터라 이것이 비난을 받을 일이라는 생각을 당시에는 미처 하지 못했습니다. 어떤 보도나 반응에서도 녹음 행위 자체에 대한 문제 제기를 보지 못했기 때문에 다른 선택지를 생각해야 한다는 사실 자체의 생각이 이르지 못했습니다. 이상 행동이 계속되어 딱 하루 녹음기를 가방에 넣어서 보냈고 불안 증세를 일으키는 어떤 외부 요인이 있는지 확인을 했는데 그 하루 동안의 녹음에서 충격을 가누기 어려운 말들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이의 부적절한 행동을 교정하려 노력했고 그러면 다시 일반 학급에도 갈 수 있다고 가르쳐왔던 저희는 교사가 아이에게 너는 아예 돌아갈 수 없다. 친구들과 어울릴 수 없다고 단정하는 말도 가슴 아팠지만 그것이 이 행동을 교정하면 돌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엄하게 가르쳐 훈육하려는 의도의 어조가 아닌 다분히 감정적으로 너는 못 가라며 단정하는 것이어서 충격을 받았습니다. 감정적인 어조의 말들에서 교사는 아이의 이름 대신 야, 너를 반복적으로 사용해 이것이 훈육의 차원이 아니라는 판단을 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또 아이가 불안할 때 익숙한 노래 가사를 흥얼거리는 상동 행동이 있는데 그럴 때에 그딴 말 하지 마 하고 말하기도 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대목은 아이에게 너 싫다고 나도 너 싫어 정말 싫어를 반복적으로 말하는 부분이었습니다. 녹음 속에서 아이는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내를 반복하며 그 말들을 받아내고 있었습니다. 비로소 아이의 이상 행동들이 이해가 됐습니다. 그 당시 부모의 처지에서 그 녹음을 들었을 때 들었던 생각은 아이를 이 교사와 분리해야 한다는 것 하나였습니다. 이것이 가해다 아니다 하는 생각 이전에 아이를 감정적으로 대하는 게 분명하게 느껴지는 교사에게 더구나 특수학급이라는 상황에서 계속 보낸다는 생각은 할 수 없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네티즌들은 다시 한번 공분했는데요. 여전히 A씨에 대해 A씨가 아이를 가해했고 아이는 아무런 잘못이 없다라는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부모로서 다른 아이들보다도 발달이 늦은 우리 아이가 혹여나 가해를 당했을까봐 걱정이 될 수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공감하겠지만 문제는 왜 먼저 교사와 이야기를 해볼 생각은 하지 않고 녹음기부터 보냈을까라는 것이죠. 상식적인 사람이라면 아이가 평소와 다른 점이 보였을 때 교사와 상담이라도 하고자 했을 텐데 주호민 부부는 상담은커녕 이미 교사를 믿지 않고 녹음기부터 보냈습니다. 또한 주호민은 녹음 속에서 아이가 침묵하거나 반사적으로 내를 반복하며 선생님의 폭언을 듣고만 있었다고 표현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은 발달장애가 있는 아이가 이미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지 못하고 제재를 받았는데 정말 가만히 앉아서 대답만 하는데 선생님이 이렇게 말을 했을까라고 의구심을 가졌습니다. 그리고 일반 아동들보다 바뀐 환경에 더욱 예민하고 불안해하는 발달장애 아동이 원래 가던 통합반에 못 가게 되면 불안해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오랜 시간 자신의 아이를 봐왔을 텐데 주호민 부부는 하필 이때 아이가 이러한 반응을 보일 수도 있다는 것을 잊어버린 것일까요? 녹음을 공개하지 않은 이유에 대해서도 주호민은 설명했습니다. 내용이 없으니 공개하지 않는 것 아니냐는 비난, 사실관계가 궁금하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들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이 사건이 더 커지지 않기만을 바라면서 아무것도 하지 말자는 생각으로 견뎠습니다. 재판에 들어가게 되었으니 증거로서만 사용하고 공중에 공개하지 않는 것이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했습니다. 그동안 녹음을 공개하라는 요구가 많았는데요. 그렇게 억울하면 녹음본을 모두 공개하는 것이 가장 빠른 길이 아니냐는 것입니다. 하지만 입장문에서도 주호민은 우리 사회의 원칙이라 생각해 공개를 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그러나 네티즌들의 입장에서는 이 부분도 핑계로 보였습니다. 누리꾼들은 법원이 교사보다 학생, 학부모에게 유리한 거 아니까 거기서만 써먹겠다. 사회적 재판은 안 받을 거다라는 거 아니냐. 진짜 본인들이 억울하다면 이렇게 앞뒤다 자르고 말로만 하는 것보다 녹음본 공개하는 게 본인들에게도 훨씬 좋은 것 아닌가. 공개는 원칙에 어긋난다 생각하면서 녹음은 원칙에 안 어긋난다 생각한 건가라며 여전히 의문을 품고 있습니다. 사태 초반 5명의 변호사를 선임했다는 이야기가 퍼지며 주호민은 비난을 받기도 했는데요. 이 건에 대해서는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전관 변호인단, 포허 변호인단, 변호사 5명 선임 등은 모두 사실이 아닙니다. 녹음을 확인한 후에 혹시 부모로서 과잉된 판단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전문가의 객관적 판단을 구하기 위해 여러 변호사들에게 상담을 받았습니다. 가해라는 답을 듣기 위해서라거나 재판에 대비해 만난 것도 아닙니다. 사건이 수사기관에 넘어간 후에도 저희는 변호사를 선임한 적이 없습니다. 형사재판이라 따로 변호사를 구하지 않아도 되었고, 아동가해 사안에서는 국선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수 있다고 하였지만 초반 상담물 변호사가 필요하다는 생각을 한 적은 없습니다. 사건이 갑자기 보도된 이후에는 쏟아지는 일들을 감당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니 주변에서 빨리 변호사를 선임해서 대처하라고 조언해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당시 상담했던 여러 변호사들은 교사의 행위에 대해 가해로 보인다는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에 대해 네티즌들은 헛웃음을 쳤는데요. 이는 뒤의 내용과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주호민의 입장문 뒷부분을 보면 A 교사가 처벌을 받고 직위해제 당하기를 바라지 않았다고 적혀 있습니다. 여기서 누리꾼들은 변호사 5명과 상담한 뒤 고소를 진행했는데 선생님이 처벌받고 직위해제되길 원하지 않았다는 게 상식적으로 말이 되나? 변호사 5명까지 한 번에 무능 변호사들로 만든 셈이다라며 오히려 답답해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선생님과는 대화해보지 않아놓고서 변호사들과 상담했다는 것은 법적 조치를 취하기 위함이 아니었나라는 의문을 거둘 수 없습니다. 주호민은 사건 발행 후 교사 면담을 하지 않고 바로 고소를 했느냐는 비난과 분노를 많이 보았다라며 분리요구 대신 고소를 택한 이유에 대해서도 설명했습니다. 상대 부모에게는 용서를 받고 왜 교사는 용서하지 않았느냐는 비난도 많이 보았습니다. 모두 뼈아프게 후회합니다. 지나고 나면 보이는 일들이 오직 아이의 안정만 생각하며 서 있던 사건의 복판에서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녹음을 듣고 큰 충격을 받은 상태에서 그것이 비단 그날 하루 만의 일일까? 아이가 지속적으로 이런 상황에 있었던 게 아닐까 하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아이 엄마 또한 충격과 혼란 상태여서 분리를 빨리 해야 한다는 결론만 있을 뿐 어떤 절차를 밟아 이를 실행을 할지에 대한 판단을 하기에 어려운 상태였습니다. 교사 면담을 신청했다가 취소했던 건 바로 고소를 하려던 게 아니라 상대 교사를 대면해서 차분히 얘기를 풀어갈 자신이 없는 상태에서 만났다가 오히려 더 나쁜 상황이 될까 하는 우려에서였습니다. 우선 대면은 피하는 게 좋겠다는 판단을 했습니다. 교사를 직접 만나는 것보다 분리를 위한 절차를 밟는 게 낫지 않을까. 그러면 사람을 대면하지 않고 시스템 속에서 해결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했습니다. 교육청에 먼저 전화로 문의를 했습니다. 가해의 의심이 있어서 선생님과 분리 조치를 원하는데 교육청에 신고하면 학교 측에 얘기해 절차를 밟아서 진행해 주실 수 있는지 물었습니다. 교육청에서는 아동가해는 최초 가해 행위 발견자가 신고의 의무가 있는데 학부모도 해당되니 학부모님이 직접 신고를 하셔도 된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학교에 가서 이 사실을 얘기하고 교사를 만나고 하는 게 너무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지만 수사기관에 신고해서 해결하는 것은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신고하지 않고 학교를 찾아갔습니다. 교장실에서 저희가 들었던 녹음 속 상황을 말씀드리면서 녹음을 들어달라 했으나 거절하셔서 구두로 내용을 자세히 설명드리고 교사가 교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교장 선생님은 교사의 교체는 신고를 통해야만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분리를 가능하게 하면서도 교사에게는 사법 처리를 하지 않도록 하는 다른 방법이 있다는 안내를 받은 곳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대부분의 네티즌들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이다라고 지적한 부분인데요. 면담을 할 자신이 없어서 대화 한번 해보지 않고서 신고부터 할 생각을 했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혼란이 빠지더라도 부모가 이성을 놓아서는 안 되겠죠. 자신의 아이가 가해자였을 때는 피해 학생 학부모로부터 용서를 구할 기회를 받았지만 주호민 부부는 아예 대화의 기회조차 없애버렸습니다. 입장문을 읽다 보면 이들 부부가 애초에 자신들의 아들이 왜 다른 아이들과 분리 조치에 취해졌는지도 잊은 듯 보일 정도였습니다. 그리고 더더욱 황당한 부분은 바로 뒷부분인데요. 학교 측의 답변을 방관적 태도로 느낀 아이의 외삼촌이 교장 선생님과 대화 과정에서 어떻게 그렇게만 말할 수 있느냐 항변했습니다. 이 과정이 지금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당시에는 결국 가해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습니다. 먼저 외삼촌 이야기 부분을 짚고 넘어가자면 부모가 아닌 외삼촌이 조카의 학교를 찾아갔다는 것부터 이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아직도 어디가 이상한지 모르는 모양새입니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빠가 얼굴이 알려진 사람이다 보니 진상 부리면 소문날까봐 외삼촌이 대신 학교 갔나 보다 라는 이야기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또한 주호민은 외삼촌이 찾아간 것이 난동으로 와전된 이야기라고 했지만 이 당시의 상황을 주변에서 본 동료 교사들은 인터뷰에서 주 작가 측의 친척이 교무실에서 고성을 지르고 신고당한 이후에도
출근하던 A 교사를 직위해제하라고 난동을 부리기도 했다라고 증언했습니다. 이 이야기가 와전된 것이라고 주장할 수도 있겠으나 대다수의 네티즌들은 부모가 아닌 외삼촌이 학교를 찾아갔다는 것이 난동이다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호민은 가해 혐의로 고소를 해야 교사와 분리될 수 있다는 것만이 저희에게 남은 선택지였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왜 선택지가 그것 하나였을까요? 무엇보다 대화를 먼저 해볼 기회가 있었고 33년 전문가도 A 교사의 행위가 아동 가해가 아니라고 한 만큼 흥분을 가라앉히고 다시 한번 생각을 되짚어볼 기회도 있었습니다. 또한 홈스쿨링을 하거나 전학을 가는 선택지도 있을 수 있죠.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주호민은 학교와 교육청의 책임을 전가하고 회피하는 듯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신들에겐 잘못이 없고 끝까지 선생님에게 잘못이 있었으며 그 전까지 선생님을 통해 자신의 아이가 어떤 교육을 받고 배려를 받았든 상관없이 교사를 바꾸고 싶었다라는 이야기로밖에 들리지 않습니다. 네티즌들은 자기들 기분이 상했으니 다른 학생들이 선생님 부재로 어떤 피해를 입든 상관없이 학교에서 나가야 했다 이 말 아니냐라며 주호민의 입장문을 재해석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신들에게 아무 잘못이 없다고 이야기한 것은 아닙니다. 주호민은 다른 학생들과 학부모들을 향해 사과를 전했습니다. 다만 이 과정에서 큰 잘못을 했습니다. 첫째는 특수학급 부모님들과 이 과정을 의논해야 했습니다. 그날의 녹음 속에는 저희 아이 외에 다른 아이를 향한 감정적 비난의 말도 담겨 있었지만 녹취를 3자에게 공개하는 것은 위법이라는 말도 들었고 이를 공개하면서 무언가를 하면 학부모들이 교사를 몰아내는 모양이 될 것 같고 저희는 그런 걸 원한 게 아니었기 때문에 그러한 사정들로 인해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확대시키지 않고 저희 문제만 빨리 해결하려고 했습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다른 부모님들과 사건을 공유하고 해결책을 찾았어야 했는데 섣불렀고 어리석었습니다. 저희는 빠르게 특수교사가 대체되기를 희망했으나 특수교육 쪽은 특히나 인력이 너무 부족한 상황이라 교사를 구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교육의 공백이 길어지면서 다른 부모님과 아이들에게 많이 힘든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이에 대한 분노와 원망은 당연한 것이라 저희가 달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부모님들께 정말 죄송합니다. 서로 의지하던 사이인 부모님들과 상의하지 못한 점 정말 죄송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사죄드리고 반성하면서 살겠습니다. 특수교육 쪽의 인력이 부족한 상황이라는 것을 안다는 이들이 특수교사 한 명의 인생을 망칠 뻔했습니다. 그 사실을 지금은 정말 깨달았을까요? 또한 앞서 나왔던 이야기대로 특수교사 인력이 부족하다기보다는 해당 학교 특수반이 악성 민원이 자주 들어온다는 소문이 돌아 인력이 안 채워진 것이라는 이야기가 있듯이 아직도 책임을 전가하는 듯한 느낌입니다. 여기까지 읽어보았을 때 모두 사실이지만 그럴 수밖에 없었다라는 이야기를 아주 길게 풀어놓은 것 같습니다. 뒷내용은 2부에서 이어서 전해드리겠습니다.